안녕하세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준입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저는 수송팀 운영 경험과 프로토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계명대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 그런 와중에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마산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에 진학해서 실무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졸업 후에는 실무 경험을 가지고 광안리 해양 레포츠센터에서 무동력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실무 경험을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로는 스포츠 경영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조금 더 학문적 지식을 좀 높였고 한편 올림피즘의 가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 스포츠에 관심이 생겨서 호아라고 하죠. 올림픽 아카데미에 참석하였고 31기, 36기를 수료했습니다. 현재 학교 재학하면서 라일루루 2025 세계대학 경기대회 자원봉사자 대표로 이번에는 충청 2027 조직위원회에서 열린 지식전수회의 디브리핑에 참석하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가장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자원봉사자로 생각하고 관중과 선수가 경기장에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도 사실상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스포츠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 게스트 서비스와 프로토콜을 담당하였고 추후에 파리 2024에서는 필드하키 경기장에서 수송팀과 올림픽 패밀리 라운지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2025년 라일루루 세계대학 경기대회에서 베뉴 프로토콜과 폐막식 의전을 맡았습니다. 처음부터 막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니고 첫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할 당시에 사실 오른쪽 눈이 사실 안 보이기 시작해서 병원을 방문했고 그 와중에 망막박리라는 질환을 얻게 됐습니다.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병원에 좀 오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체육교사라는 꿈과 좀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계기를 조금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유튜브에 나오는 영어 드라마나 이런 걸 좀 많이 챙겨보면서 영어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행정직에서는 어떻게든 일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국제 스포츠의 정보를 많이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어떤 대회가 몇 년도에 열리고부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다가 국제 스포츠 컨퍼런스라는 커리어 컨퍼런스가 많이 열리는데 거기에 참여했을 때 마지막 세션에는 연사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국제 스포츠에 진출하기 위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시는데 그 부분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서 저도 많이 준비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이 없는데 사람을 뽑진 않으니까 경험이 먼저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강원을 처음으로 그 해 파리까지 다녀오게 되었고 이번 연도에는 독일까지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국제 스포츠를 뭔가 생각을 하고 간 건 아니고 대학 시절 처음부터 당시에 이제 뭐 지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그 다음에 수영 대회 한마음 대축전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차곡차곡 피라미드 쌓기 식으로 올라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망막박리 질환으로 인해서 조금 좌절되고 위축됐던 순간을 전환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추가적으로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사람은 좀 견문이 넓어야 된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제 스포츠 활동을 좀 시작하게 된 부분도 있고 추가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솔직히 지구 어디에 떨어져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적응력을 좀 살려서 좀 이렇게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험을 친 적은 없고 이제 강원 2024 준비하던 당시에 토익이나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하던 일본어 정도를 이제 제출한 기억이 있는데 일본어는 그래도 일본 여행에 가서 번역기를 안 들리고 그냥 일상 대화 정도 할 수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을 900 초반 점수를 한번 받았던 적은 있는데 지금 시험 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사실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나가려면 IELTS 기준으로 한 6.5에서 7 정도는 받으면 그래도 업무하는데 정말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원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개최 도시나 개최 지역에서 어떤 언어를 먼저 쓰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사실 파리올림픽 지원 당시에는 지원 과정에 있어서 1년 전부터 열리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불어를 공부를 많이 조금씩 독학을 했었고 지원서 제출할 때는 영어 외에 불어, 한국어, 일본어를 적었고 그게 좀 뽑히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원봉사의 자격으로서 봤을 때 사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강원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 유산 남기기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수상을 받았고 파리올림픽 당시에 가 있을 때 사실 돈이 조금은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상으로 300만 원 정도가 왔고 그거를 조금 체류비에도 좀 보태 쓰고 파리 같은 경우는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38명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네트워킹에도 돈을 좀 활용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에게는 뜻깊은 기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보람 있었던 순간은 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강원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을 아주 잠깐 의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이 제 몸을 보시고 아이스하키 선수냐 이렇게 하시면서 좀 훈훈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의전을 좀 많이 잘했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IOC 직원분들에게 제 PR을 조금 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조금 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일 보람 느꼈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파리 2024 자원봉사 당시 수송팀으로 근무했던 시기인데 당시에는 자원봉사자 노쇼가 굉장히 저희 근무지에 많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파리 외곽에 위치하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막바지에 도달할수록 현장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매니저들도 걱정이 많았고 한편으로 저도 쉬는 날이 점점 없어지는 걸 좀 생각했을 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마지막 경기 끝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를 하였고 그 대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에게 감독님, 코치님, 선수 상관없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고 정말 짧은 그 땡큐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전공, 배경, 흔히 말하는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고 체육 전공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활동을 정말 잘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보람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국제대회 자원봉사자분들은 처음에 일단 지원서를 쓰게 되는데 지원서량이 일반 공공기관과 다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건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언어 능력, 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가끔은 4,000자를 적어라고 할 때도 있고 500자를 적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지원서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한데 그걸 일단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몇 달 뒤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게 된 다음에는 보통 교육을 보거나 직무 배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면 여러분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은 지원하고 면접 보고 직무 확인이 되고 나면 교육이 들어가는데 또 다른 경우에는 면접이 끝나고 합격한 상태에서 교육을 먼저 하고 직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은 대면이었고요. 파리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고 하는 걸 사용했고 라인루너 같은 경우에는 줌을 사용했고 최근에 있었던 밀라노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을 했고 나고야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분들도 이런 역량을 갖출 때 개인적으로 OA 자격증을 좀 갖춰놓으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강점이면 강점이고 약점이면 약점인데 면접에서는 절대 기죽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 사실 요즘 AI가 정말 잘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AI한테 써주는 건 좋은데 그 기법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타 기법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직무를 나열하는 식으로 가게 돼버리면 면접관들은 대부분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추가로 면접을 1대1로 보진 않습니다. 3대1로 볼 때도 있고 20대1로 볼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과한 PR은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도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 편이고 그리고 지원서를 쓸 때도 개인적으로는 좀 솔직담백하게 쓰는 부분이 좋아요. 보통은 지원서를 보지 않고 공통 질문을 하지만 또 지원서 나름 보시고 또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절한 PR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침착함인 것 같아요. 프로토콜이나 수송팀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순간에 침착함을 잃지 않고 그 업무를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미소나 웃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마주치는 분들은 결국 이 경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하다고 또 생각드는 건 체력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근무할 수도 있고 밤에 새벽에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나 멘탈 관리 부분도 적절히 하시면 근무하시는 동안 별 문제 없이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국제대회가 아니어도 국내부터 천천히 해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직무가 있을 건데 그 직무 하나를 보게 되면 점점 더 그 부분의 전문성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뭔가 그런 목표 하나 정도는 잡고 국내를 시작하시고 국제로 가셔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 들고,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블로그나 연락을 주시면 저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제 스포츠는 솔직히 자원봉사도 그렇고 정보력의 싸움인데, 요즘 대학생들에게 AI도 되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검색을 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몇 년도에 이런 대회가 있을 예정이고 몇 년도에는 이런 대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원봉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MBTI NDA가 J이긴 한데 매년 단기, 중장기, 장기로 매년 플랜을 짜고 사실 20살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뭐 실패한 것도 많았고 성공한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 최종 목표는 IOC나 피스와 같은 국제 스포츠와 관련된 조직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 정말 솔직한 얘기로 쉬운 길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조금 경험을 더 쌓고 국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어서 저에게도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고, 스포츠가 주는 영향력은 솔직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대외 활동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꿈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면 뭐든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스포인 화이팅!